안녕하세요 여러분, 밀리핑입니다. 지난 주말은 편히들 보내셨는지요? 오늘 아침은 주식시장부터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정부가 세금 관련되는 그런 새로운 수정안에 법안을 만들겠다고 발표를 했었고, 또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타결되고 뭐 이러한 것들 때문에 매우 어수선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지난주 금요일 날 많은 지수가 떨어졌죠. 오늘 아침 현재 상태에서 주가 지수는 12포인트가 올랐죠. 현재가 9시 52분인데요. 약 12포인트 오른 상태에서 오늘 증시가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방산주들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10개의 종목을 가지고 상승 여부를 판단하고 있는데, 오늘은 10개 중에 약 3개 정도만 빨간색이고, 그 중에서도 대형주는 현대, 롯데만 상승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하락입니다. 특히 오늘 그 아침 이제 여러 언론에서 이제 증권사의 애널리스트들이 분석한 자료를 인용해서 기사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풍산에 대해서 다들 말이 많았죠. 그러니까 풍산이 지난주 금요일 날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못 미치는 영업이익이 나와서 어닝 쇼크라는 말들이 있었는데, 뭐 그래서인지 오늘 많은 증권사들은 풍산에 대해서 매수 중립, 과거에는 적극적으로 매수를 추천했지만 지금은 추천하지 않는다. 또 이상한 것은 매수는 유보하면서도 목표가는 또 상향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대략 4-5개 증권사에서 풍산에 대해서는 당분간 오르기가 쉽지 않다라는 식으로 부정적 리포트를 내놨습니다. 그래서인지 오늘도 현재 700원 하락한 상태고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상승이 예상된다. 왜냐하면 뭐 수익이나 실적이 나빠질 게 없기 때문이고, 또 지난주에 발표했던 2분기 실적도 기대보다 높았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식의 전망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도 약 8,000원 하락한 상태이고, 마스가, 그러니까 미국과의 조선협력 때문에 각광받고 있는 조선주들은 지난 주말에 모든 종목이 내릴 때 하나오션만 상승을 했었는데, 오늘은 하나오션뿐만이 아니라 HD현대중공업도 다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산 대형주들은 전체적으로 하락하고 있는데, 이게 오늘 이제 장 시작할 무렵의 상황이기 때문에 종합주가 지수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방산주들도 오늘 이제 후반부로 가면서 약간 상승으로 반전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런 특히 조선업 분야에서의 어떤 새로운 그 협력 방안이 좀 구체적으로 진행되는지 그런 여부들, 그다음에 현대 롯데의 K2전차 그 2차 계약이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폴란드에 가서 직접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지상무기 체계 기업들은 새로운 수주 소식이 오는지, 이제 이런 것들에 따라서 방산 주식도 상승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그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는 약간 좀 염려스러운 거가요. 저도 과거에 하나 시스템을 샀다가 뭐 손해보고 판 적이 있지만, 뭐 한 3-4년 전인데, 전반적으로 외국인들과 기관들의 동향이 그 매도 포지션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약 한 4주 정도의 기간을 보게 되면 하나 시스템은 외국인이나 또는 기관들이나 다 매도를 하고 있어서, 이럴 경우 한화 시스템이 조기에 상승으로 전환할 수 있을까? 결국 외국인과 기관들이 매수로 들어가야지 아무래도 주가는 상승으로 반전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한화 시스템은 그런 면에서 좀 아쉬움이 있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한화 시스템은 조선업과 또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한화 시스템이 하나오션의 주식을 10% 가지고 있고, 또 미국에 있는 필리조선소에는 60%의 지분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하나 시스템은 하나 시스템만 보지 마시고, 이런 하나오션이나 필리조선소의 역할, 그다음에 이번에 그 마스가의 그 영향권 안에 또한 하나 시스템이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고 하나 시스템의 주가를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그 헤럴드 경제 신문에서 우리나라의 사성 장군이 몇 명인가라는 내용으로 기사를 작성한 게 있거든요. 기사의 제목은
지금 국군 대장은 6명인가 8명인가 라는 내용인데, 현재 우리가 국군 그 조직법상의 사성 장군은, 그러니까 법상으로는 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8명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정상적으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은 6명이죠. 그 6명은 합참의장, 그다음에 6해 공군 참모총장, 지작사령관, 이작사령관, 연합사 부사령관, 이렇게 이제 7명이 현실적으로 있고요. 그리고 합참차장은 이제 사성장군이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었는데, 현재 이 총 8명 가운데 현재 육군참모총장은 기소휴직 상태이기 때문에 사성장군으로서의 자리에서 일단 빼야 될 것 같고요. 다음 합참차장 자리도 현재는 삼성장군이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6명이 현재 사성장군으로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그 숫자상으로 8명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과 손식 전 지상작전사령관이 아직도 계급은 4개를 달고 있기 때문에 약간 혼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는 6명의 사성장군이 있는데, 이 6명의 사성장군도 지난 12.3 비상계엄으로 인한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대리 보직, 대리 임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임무 수행은 아니죠. 예를 들어 육군 참모총장 그 자리만 보더라도 이작사령관을 하고 있는 고창준 대령이 현재 대리 임무를 수행하고 있어서 정상적으로 육군 본부가 육군 참모총장의 지휘 아래에 기능하고 있다고는 사실 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는 지난 12월 3일 이후로 지금까지 거의 약 7개월이 지났는데, 이런 인사가 빨리 조속히 이루어져서 사성장군들도 안정적인 그 임무 수행이 가능해야 되겠죠. 아마 안규백 장관께서 정식으로 취임하셨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사성장군에 대한 인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성장군 인사와 관련해서 좀 생각해 봐야 될 사안들이 있습니다. 현재 법상으로는 합참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고 참모총장의 임기도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서조항으로 합참의장은 여러 가지 위기 상황이나 특별한 상황이 있을 경우에는 1년 연장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참모총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그러지만 실상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합참의장과 참모총장님들은 제가 지난 2000년 이후로 쭉 확인을 해봤더니 정상적인 2년 임기 24개월까지 하면 진짜 몇 명 안 되시고요. 약 22개월 정도 기준으로 봤을 때 임기를 마치신 분은 약 30%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성장군 분들이 짧게는 3개월, 6개월, 1년 만에 이렇게 임무가 교대하게 되면 아무래도 육군본부나 합참이나 또는 해군본부, 공군본부에서 뭔가 좀 중장기적인 안목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군의 발전을 위한 어떤 고민들을 해야 되는데, 6개월, 1년 만에 바뀌게 되면 그냥 자리 바꾸는 것만으로도 정신이 없기 때문에 군의 발전에는 오히려 마이너스적인 요소들이 되게 많이 있죠. 이에 반해서 미군들은 참모총장과 합참의장이 기본적으로는 2년 임기를 하지만 1회에 한해서 이렇게 연장, 계속 복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미국의 합참의장과 참모총장들은 대개 4년 근무를 하게 됩니다. 4년 근무를 하지 않는 경우는 매우 예외적인데요. 거의 80~90%의 인원들이 4년 근무를 했습니다. 지금 그 미 합참의장의 앞에 보면 마크 밀리라는 합참의장이 있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병력 출동 지시를 거부했던 마크 밀리 합참의장은 사성장군으로만 9년 동안 근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육군참모총장, 합참의장, 그리고 육군참모총장이 되기 전에 육군전력사령관에서 9년 동안 사성장군이었으니까 이 사람은 사성장군으로서 굉장히 장기적인 안목의 전략이나 또는 미 육군의 발전 방향에 대한 정책, 미 합참의 어떤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을 수립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우리도 많은 것들을 미군에서 배우고는 있지만 그 중에서 참모총장과 합참의장의 임기를
기본적으로 2년을 반드시 지켜주고, 그러고 필요할 때는 2년 더 연장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합참의장도 1년만 비상시에는 연장할수록 되어 있는데 합참의장도 2년 더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그러니까 매년마다 참모총장과 합참의장이 나온 경우가 있었죠.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바뀌게 되면 그 조직이 사실 정상적으로 기능하기는 어렵습니다. 매일 단기적인 처방에 급급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기업만 보더라도 기업이 1년마다 대표이사를 교체하지는 않습니다. 적어도 4, 5년 동안은 그 대표이사에게 기업의 경영을 맡겨서 기업의 실적이나 매출 이런 것들이 좋아지는지 여부를 지켜보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렇게 해야지만이 기업이 경영 전략을 수립하고 마케팅의 어떤 그 좋은 점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도 특히 다른 건 몰라도 이 임기를 2년은 반드시 지켜준다라는 기본 전제하에서 필요할 경우 또는 뭐 국가 안보 상황이 좋지 않거나 또는 개인이 어떤 업무 능력이 탁월하거나 이런 것이 있을 때는 4년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허용을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조만간 사성 장군 인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정말 문민 국방장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민 국방장관님으로서 이번 인사에서 능력 중심의 출신 같은 것들 고려함 없이 능력 중심의 인사를 하시되 기왕 인사를 한 김에 이분들의 임기를 지금처럼 1년도 안 돼서 특히 정권이 바뀌면 사성 장군들을 전부 바꿔버리는 이런 식의 인사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번 사성 장군 인사에 대해서 뭐 군 내부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민 장관으로서 안기백 장관님의 뭔가 새로운 결심이 반드시 드러나고 그걸 통해서 군이 문민 장관님에 대한 뭐 신뢰, 존경심 또는 문민 국방장관은 뭔가 다르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참모총장과 합참의장의 임기를 2년 반드시 보장하되 필요할 경우에는 1회 더 연임할 수 있는 그런 개선이 필요합니다. 물론 임무를 수행하는 중에 능력이 부족하거나 또는 무리를 일으키거나 또는 군 사성 지휘관으로서 개인적 처신이나 작전적 조치에 미흡함이 있을 때는 그럴 때는 통수권자가 당연히 인사권을 행사해야죠. 그렇지 않을 경우에 한해서는 1회 2년을 하고 다시 1회 더 연임하는 그런 방안을 한번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는 사성 장군이 8명으로 있지만 아마 군 전체 병력이 줄게 되면 사성 장군 숫자도 더 줄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8명인데 그 중에서 가장 이 자리에 꼭 사성 장군이 있어야 되나라고 생각하는 자리가 제가 보기에는 약 3개 정도 있습니다. 하나는 이작사령관, 하나는 연합사 부사령관, 하나는 합참차장 3자리입니다. 연합사 부사령관은 연합사령관이 사성장군이기 때문에 임무의 중요성을 고려해서 사성장군을 보직하고 있지만 과거에는 그 연합사령부 체제에서 지상 구성군 사령관을 연합사 부사령관이 했기 때문에 사성장군의 당위성이 있었는데 지금은 연합사 체제에서 지상 구성군 사령관은 현재의 지작사령관이 임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연합사 부사령관의 임무는 그러니까 연합사령관의 어떤 카운터 파트너의 역할로서 현재는 영역이 좀 줄어든 측면이 있거든요. 다음 두 번째로 합참차장은 남북관계 등을 고려해서 북한이나 이런 것 쪽 그 회담 상대로서의 격을 높이기 위해서 사성장군을 했는데 현재 남북회담이나 이런 것들이 되지도 않을 뿐더러 또 꼭 회담을 한다고 해서 사성장군을 둘 필요가 있는가? 합참이라는 조직 안에 굳이 사성장군이 2명씩 있을 필요가 있는가에 대해서는 여러 사람들이 좀 의문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제 이작사령관 같은 경우도 지작사령관이 약 한 25만의 병력을 가지고 있는데 반해서 이작사령관은 그에 비해서 병력 수도 열세하고 뭐 장비 이런 것들도 되게 좀 지작사에 비해서는 열세한 편이죠. 그러면 과연 이작사령관을 계속 사성장군으로 보직하는 것이 맞느냐에 대한 논란도 있을 수 있는데요. 이것은 앞으로 이제 전체적인 우리 병력 규모의 변화 또는 무기체계의 운용, 작전과 전술 방식의 변화 이런 것들에 따라서 향후 검토해 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어쨌건 사성 장군은 지금의 8명에서 앞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줄어든 사성 장군들이 숫자상으로는 줄어들지라도 그들이 소신 있게 먼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군부할 수 있도록, 결국 사성 장군의 비전은 군의 미래잖아요. 그래서 임기를 2년에서 4년까지 연장할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한 고민이 지금부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